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 15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네. 내셔널 AI 팀이라는 국가 AI 팀을 선정했어요. 네, 네. 요 해당 팀에는 중국판 M7 기업인 그러면서 저희 구성 종목에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증공닷컴 등이 포함되어 있고 네. 이같이 소수 대표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중국판 M7 기업들에도 큰 호재가 있고 네. 이제 중국판 M7 기업을 포함한 AI 빅테크 기업 상위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은 네. 기존 상품과는 네. 확실한 차별점이 네. 존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ETF 컨설팅 팀 신동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요새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정말 끄떡없는 나라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 아마 중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중국, 그 중에서도 최근 또 주목받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이 중국 테크 기업들 정말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전 세계인들을 정말 놀래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중국 테크 기업들 얼마나 또 유망하고 또 앞으로 또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달 이 휴머노이드 로봇 ETF 출시했었을 때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이 중국 기업들 왜 말씀을 안 해주시냐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또 니즈에 맞춰서 또 오늘 관련 상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기술주, 중국 기술주 담은 ETF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번 ETF 운영력이신 우종필 매니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국에 대해서 얼만큼 지금 중국이 또 인기고 또 중국에 바라보는 시선이 또 새롭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딥시크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예전에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죠. 중국이 최근 정말로 핫해졌는데요. 네, 최근 제가 시장 트렌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는 미국의 경제신문이라던가 한국의 이 신문들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용하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리포트들을 많이 출간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몇 년간 사실 중국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죠. 이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물려도 미국에서 물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꾸준히 강세장을 보이면서 네. 신고점을 갱신하던 미국 시장이 요즘에 오히려 하락을 하고 맞아요. 중국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비를 이루어서 이제 투자자들 체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작년 말부터 이제 5월, 4월 말까지 5.3% 하락하였고 미국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9.7% 하락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 증시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MSCI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9.3%나 상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표 기술주를 모아놓은 항생테크 지수의 경우 13.9%나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게 나스닥 지수가 10%가 하락하였는데 항생테크 지수는 14%가 상승한 게 이게 상당히 갭이 크죠. 그렇죠. 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사실 1월 20일 날 중국의 작은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고효율, 저비용의 생성형 AI를 출시하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딥시크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냈던 거를 이루어냈던 AI 기술을 단돈 560만 달러, 단돈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한화 80억 원 네. 정도의 파격적인 저비용으로 구현해냈다고 발표하였죠. 이는 현재 생성형 AI 시장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챗 GPT 개발 비용의 5%, 약 20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 또 이 중국 대표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 다음 주에 출시 예정입니다. 13일에 출시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 ETF가 새롭게 상장을 하는데요. 중국을 좋아하시는 매니저님, 네. 차이나 테크 AI 테크 탑10 어떤 ETF인가요? 이제 그동안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정말로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들이 독주를 하였으니까 그거에 편승해서 트렌드를 팔로잉 하느라고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ETF 업계에서 해당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한 거였고, 네. 이제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은 올해 처음으로
상장되는 중국향 상품이면서 네. 미국 반도체 제재를 포함한 여러 규제를 기술 혁신으로 돌파한 대표적인 중국 AI 빅테크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미국 M7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언어의 장벽도 존재하고 기업 정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투자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러스 ETF에서는 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앞으로 구조적 변화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테크 기업 상위 10종목에 네. 집중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구성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의 구성 종목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인 비아디. 사실 모두가 이제 전기차 하면은 미국 기업인 테슬라를 떠올리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전기차는 비아디였고. 그래요? 네. 스마트폰부터 이제 전기차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샤오미, 네. 이커머스 클라우드 기반의 중국 최대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이자 기술 자립의 핵심인 SMIC,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보유하고 전 세계 1위 게임 기업이죠. 텐센트,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이자 자율주행 강자인 바이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 다음 주에 출시 예정인 저희 ETF의 대표적인 구성 종목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포트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지난해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이 미국 M7에 속한 기업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애플 등 대형 기술주 모은 M7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게 또 이 중국판 M7이라고도 불리우더라고요. 또 최근에 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판 M7이다. 또 테리픽 10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테리픽 10이 뭔가요? 네, 이 테리픽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15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위즈덤 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매그니픽센 7, 말씀하셨던 M7에 네. 대응해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중국의 10개의 기술 기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알리바바, 네. 텐센트, 샤오미, 메이트완, 비아디, 네. SMIC, 지리차, 바이두, 네디즈, 징동닷컴 등이 해당하고, 저희 상품에는 이제 중국판 M7이라고 이제 기존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은행이 투자은행 중 하나인 소치에테 제너럴에서 처음에 만든 이제 세븐 타이탄, 네. 요게 국내에 넘어와서는 또 중국판 M7 이렇게 변화를 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판 M7은 아까 말씀드린 테리픽 10을 어느 정도 아우르고 있는 종목이면서 네, 다 이제 서로 겹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희 상품의 경우는 이런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판 M7이다, 테리픽 10이다. 정말 이 신조어 같으면서도 어찌됐든 이 중국을 이끌 이 중국 기술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리픽 10을 담은 ETF가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출시하는 이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 ETF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딥시크 이후에 말씀하신 테리픽 10까지 단기간에 되게 이 중국 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빠르게 발전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기간에 이들 기업들이 좀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중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퀀텀 점프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과거 수십 년간 중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온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한때 GDP의 약 29%까지 차지할 만큼 비대해졌었거든요. 네. 그렇게 비대해지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었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과 부채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제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네. 기존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첨단 산업 중심 육성 정책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현재 중국 내 부동산 투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의 투자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R&D 투자 금액과 R&D 투자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면서 네.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과 기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다들 그쵸? 알고 계시죠. 네. 네. 따라서 이제 정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제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는 정책이 곧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중국 정부가 결국에 이 지원하는 기업들이 뜰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산업 육성을 공표하면은 네. 해당 산업에는 정책 자금을 비롯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저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 AI 섹터에 대한 중국 VC 정부 자금과 VC 투자금이 매우 높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AI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시작한 건 네.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네.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한 후부터였습니다. 네. 이제 핵심 내용으로 이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는 제조업 기반 육성과 네.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제 정책 발표 이후에 이제 10년간 2015년 정책 발표 이후에 네. 현재까지 10년간 첨단 산업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I 스타트업인 딥시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딥시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내 AI 네. 스타트업은 네. 현재 약 4천여 개 정도로 추산이 되면서 향후 제2회, 제3회 딥시크가 잇따라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진짜 좀 중국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 첨단 산업, 중국의 첨단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중국의 이 부동산 정책부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또 발전하게 됐는지 또 중국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중국이 이 AI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던 계기가 결국에는 이 지난 2015년 이 리커창 총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긴 기간 동안 어쨌든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발전해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딥시크 같은 그런 AI 스타트업이 생기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또 중국의 발전 속도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또 중국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나서고 있는데 미중 갈등 속에 이제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뭐 글로벌 증시도 많이 흔들리고 이 중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또 많이 또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또 이 중국 테크 기업들이 저평가가 기회가 된 거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네. 이제 중국 기술주들은 밸류에이션이 현재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중국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대표 기술주에 네. 투자하는 지수인 항생테크 지수의 최근 선행 PER이 약 17.5배 정도였는데요. 네. 이는 과거 평균 24.5배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장 좋은 성장성을 보였던 네. 나스닥과 이제 인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떴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네. 인도의 니프티 지수 같은 경우도 네. 약간 24배 정도로 PR이 형성돼 있고 나스닥은 25배로 형성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의 테크 지수는 17.5배인데 그거와 이제 나스닥과 인도 지수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네요. 매니저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었을
봤었을 때 이 올 초였죠. 이 미국 M7 주가들이 오히려 하락한 반면에 이 중국판 M7들 중국 테크 기업들은 상승을 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PER 봤었을 때 나스닥은 25배 또 중국 관련 테크 기업들은 항생 테크 지수 최근 선행 PER이 이제 17.5배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중국 테크 기업들 그만큼 저평가된 기회인 만큼 한번 면밀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또 어떤 기업들이 유망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또 저희 ETF에 또 어떤 또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유망한 기업들도 있고 좀 생소한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구성 종목 탑10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탑10이 저희는 10종목밖에 없으니까 전 네.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는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및 글로벌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입니다. 아, 테슬라를 이겼어요? 맞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비아디와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비교 그래프인데 네. 2022년부터 비아디가 압도적으로 테슬라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은퇴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네. 그런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배터리, 모터, 그리고 반도체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네. 자체 생산하고 이런 거를 수직 계열화 시켜서 상당히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가 된 건데 네. 사실 주식은 이슈로 먹고 살죠. 아, 그쵸. 네. 근데 5분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그래요? 네. 네. 이게 사실 혹시 전기차 운행하시나요? 아니요. 아직 저도 못 해봤어요. 네. 저도 운행은 하지 못해봤지만 사실 전기차 그 충전하는 게 시간이 은근 걸린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오래 걸린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5분에 400km면 사실 네. 저희가 휴게소 들려가지고 전기차 충전하고 이게 주유하는 거와 비슷한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네,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가장 제가 투자 포인트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 미국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맞아요. 증시 폭락도 이끌어냈으면서 네. 이게 근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이 없이 유럽, 동남아, 남미 중심으로 전기차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 중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실 미국 애널리스트들 리포트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네. 사실 트럼프 관세의 승리자는 비아디다. 아. 왜냐하면 테슬라는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비아디는 아래 최근 3년 주가 추이를 보시다시피 네. 꽤나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비아디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종목을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넘어가기 전에 네. 또 하나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또 국내 또 사업개미들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테슬라인데 또 네. 테슬라를 또 능가하는 또 BYD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BYD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핵심적인 기업인 만큼 저희 포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샤오미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최근에는 이제 원래 기존에는 IoT 기기들과 스마트폰, 가전 기기들을 만들었던 네. 샤오미가 이제는 전기차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전사 사업 부문이 스마트폰, IoT, 전기차를 포함한 모두가 이제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의 대표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구환신이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바꿔라 이런 정책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바꿨을 때 중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또 다른 포인트로는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IoT를 결합해서 AIoT를 통해서 네. 주변 기기와 네. 가전제품을 연결해가지고 샤오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자신들의 목표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시장에 최근에 진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지 약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사실 테슬라는 초반에 전기차를 만들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네. 적자를 면치 못했죠. 네. 그리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지 말지 결정하는 그 시기에도 네.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게 편입이 그때 약간 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애플 플러스 테슬라 포지셔닝으로 밸류에이션이 추후에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샤오미 하면은 뭐 대부분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이 대륙의 실수라고 하잖아요. 샤오미가 만들었던 제품들. 저도 좀 그렇게만 기억을 했었었는데 뭐 이제 스마트폰부터 이제 전기차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아 정말 이 샤오미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이제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중국 최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중국판 아마존으로 챗 GPT 또는 이제 딥시크 수준의 AI 모델인 QN2.5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에 참전을 했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많이 모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접근성도 떨어질 뿐더러 관심도 과거에는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만 더 설명드리지만, 네. 알리바바는 이제 반독점 조사가 있었죠. 반독점 조사가 하고 시작이 돼서부터 이제 마윈이 종적을 감췄고 한데, 이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영 기업 좌담회에서 연초에 있었던 민영 기업 좌담회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관한 이제 좌담회에서 마인이 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5년 만에 나타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원래 공동부유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민영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던 중국이었는데, 요런 거에서 약간 정책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인을 불렀고, 이제 마인이 등장하면서 저기 차트 최근 3년 주가를 보실 수 있으시듯이 갑자기 주가가 확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이제 정부와 그런 갈등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이슈를 알리바바가 만들어냈는데,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기 위한 파트너로 알리바바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AI 이럼으로써 추후에 AI 생태계 확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시국이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제 이런 AI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앞으로 향후 3년간 약 한화로 약 75조 원을 쓰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그런 회사의 방향도 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상당한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니저님이 이 BYD라든지 샤오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알리바바가 유독 또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주도의 그런 지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시진핑이 주관하는 자담회에 이 5년 만에 마윈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시진핑이 마윈을 또 믿고 얼만큼 이제 지원을 해줄지 더욱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 BYD나 이 샤오미를 넘어서 또 알리바바 얼마나 또 기대되는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개별 기업들을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또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이 지수 추종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 중국 기술주 기업들은 항생테크 중심의 그 ETF를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저희가 출시하는 이 차이나 AI 테크 탑10 ET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 이 테리픽10 중국판 M7에 좀 더 집중하는 ETF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다른 이 중국 관련 기술 테크 기업들 기반의 ETF 말고 저희 차이나 AI 테크 탑10 ETF에 투자해야만 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표적인 중국 기술주를 추종하는 상품으로는 네. 항생테크 ETF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근데 해당 상품은 중국 기술주 30종목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면서 각 종목에 대한 비중 캡도 비중의 상한도 8% 정도로만 지정해 놨거든요. 네. 근데 저희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판 M7 기업을 포함한 네. 대표적인 중국 기술주 10종목에 네. 동일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거 상품을 구상할 때 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네, 네. 잘 아시다시피 ETF에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가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이제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한테 비중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돌려보고 동일 비중도 돌려보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저희 상품이 확실히 변동성도 줄여주면서 네. 수익률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과거 이제 미국의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네. 매그니피센 세븐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독주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렇죠. 중국 M7이 이 미국 증시를 거의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판 M7 기업들은 이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네. 견조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힘을 받아서 네. 향후에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포인트는 또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었는데 네, 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 15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네. 내셔널 AI 팀이라는 국가 AI 팀을 선정했어요. 네, 네. 요 해당 팀에는 중국판 M7 기업인 그러면서 저희 구성 종목에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증동닷컴 등이 포함되어 있고 네. 각 기업은 자율주행, 네. 스마트 시티, 네. 스마트 서플라이 체인 등 지정된 전문 AI 부문의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네, 네. 요게 바로 중국 정부가 주목하는 네.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는.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에 나선다는 맞습니다. 의미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같이 소수 대표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중국판 M7 기업들에도 큰 호재가 있고, 네. 이제 중국판 M7 기업을 포함한 AI 빅테크 기업 상위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은 기존 상품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 미국 주식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작년에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판 M7이었죠. 이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그에 이제 상응할 수 있는 중국판 M7들 뭐 테르픽 10 종목들이 이제 최근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들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ETF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존에는 물론 항생테크 지수 기반의 이제 그런 기술주 투자하는 ETF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뭔가 좀 아쉬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0개 종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투자자분들, 그래서 이 중국판 M7이나 이 테레픽 10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었던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아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이 이들 종목에 이제 집중 투자한다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못 드렸는데 네. 정말로 저는 신기하다고 네. 생각했던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ETF는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네. 변동성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변동성이 오히려 항생테크 대비 30종목에 담겨져 있는 항생테크 그것보다? 대비 낮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익률은 월등했고요. 월등했다. 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항생테크 기반의 ETF보다 변동성은 적고 수익률은 더 높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이 탑10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봤는데 역시나 이제 또 중국 좋아하시는 또 매니저님답게 또 친절하게 또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 상장 예정인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10 ETF 출시를 앞두고
웹 세미나를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화해 주신 우종필 매니저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